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원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서원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붉은 계통의 옷을 입었어요. 네. 시장이 장대 양봉을 뿜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응원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리포트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뚜껑 열어볼 리포트 뭘까요? 그 기운을 가득 담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GM에 이어 혼다와 미국에서 합작 법인 발표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투자 의견 목표가 5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이제 밤 사이에 CNBC 통해서 이름이 막 거론이 되더라고요. 바로 맞아요. 혼다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할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입니다. 1.5%대 상승한 46만 6,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혼다와 미국에서 합작법인 계획을 공시 발표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 2022년 중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주요 사업 체크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생산,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또 취득 목적은 역시나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그러니까 IRA 법안을 본격적으로 수에 입을 거라는 목적과 전망으로 이런 합작 법인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네. 5조 원이 투자할 예정이고요. 연 생산 규모로는 4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23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25년 말부터 이 파우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작 법인은 한국 셀 메이커와 일본 완성차의 첫 합작 법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다가 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GM과의 합작 법인이라는 기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수주 활동과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 가능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체크를 했고 두 번째 그래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다는 미국에서 21년 자동차 147만 대를 판매했고요. 30년까지 이 미국 전기차 침투율 40%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생산량 목표치 상향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혼다와의 합작법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많은 이 시장 속에서의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국내에서도 대표 셀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네. 글로벌 2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혼다와의 합작 법인 소식으로 25년 캐파 목표와 또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래프 통해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바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 추정치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향후 4680 배터리 생산에 따라 기술 경쟁력까지 더욱더 키워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담았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말 우리나라, 북미,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다양한 회사와 합작법인도 만들고 시장에서 납품도 하고 하면서 관련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공모주 청약할 때 저도 한 주 배정받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목표 주가도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 차트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목표 주가로 제시된 게 53만 원이었는데 공모 당시에 처음에 상장 당시에 주가가 59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차트 조금만 더 마이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사실 목표 주가가 53만 원이란 거는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말도 안 돼. 최소 60만 원은 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쉽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올라가겠죠. 그러한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혹시 아직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요. 네, 둘이서. 네, 바로
제주항공 뚜껑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증자 비중 확대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나오고요. 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사실 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기도 했고 네.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항공 하면 제주도만 가는 게 아닌데 왜 제주도만 간다는 생각이 왠지 드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오늘도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도록 하죠. 1%대 하락한 14,700원. 지금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제주항공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일단 막바지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공항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추석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 좀 여행을 가볼까 해서 티켓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없는 티켓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수요 급증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항공의 주요 부대 매출 현황 체크 표시인데요. 일단 뭐 이런저런 짐 싸면 일 바가도 여자들은 짐 많아지잖아요. 그쵸. 이 초과 수화물량이 1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부대 판매, 에어 카페의 매출이 있습니다.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화물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신규 항공기 도입 예정 소식을 제주항공이 이번에 전했는데요. 유상증자와도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그래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기 운영 대수 그래프와 이 노선별 매출 비중인데요. 일단 국내선, 일본,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많고 항공기 운영 대수가 작아졌 감소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항공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사실은 이 총 7년 동안 1년에 6대에서 7대 이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도입 시점이 연기가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된 지금 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신규 항공기 도입을 예정했습니다. 도입 항공기는 대부분 이 기존 운영 리스 항공기로 대체 운영될 계획이고요. 이 신규 항공기 도입으로 인해서 기종에 대비해서 운항 거리와 시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거리 신규 노선 개발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고 또 연료 효율성까지 높아 연료비 절감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최근에 나왔던 유상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에 대해서는 좀 흐림이잖아요. 그쵸.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그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바로 제가 포인트 정리한 제목을 보면요. 이 단기간 조정은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증자의 목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시설자금 조달 목적이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결정했던 이 B737 40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 하반기 부터 또 내년 실적 턴 어라운드를 기대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항공 운송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환율과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 짙습니다. 이 부분 꼭 팔로우 하시면서 흐름들 체크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항공의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주가 차트를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어제 유상증자 소식이 명확하게 전해진 소문으로 있었다가 명확하게 전해지자 10%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제시된 목표 주가는 급락 전의 주가입니다. 급락 전의 주가로 회복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기는 했지만 이전에 높았던 목표 주가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은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기업이 있어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철강이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 수요 둔화 우려감에 무게를 두었지만 이 내년을 좀 노려봐도 좋다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철강의 오늘장 현재 흐름 주가 보도록 하죠. 0.29%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주가는 6,84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철강 제조 업체입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58% 그리고 20%대 넘는 호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 국내 건설 경기 둔화에 따른 이 철근 판매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철근 판매 단가 이 상승폭이 철 스크랩 가격의 상승폭을 크게 웃돌면서 이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게 요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힘든 업황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의 하향은 하반기에 좀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우려가 있는 그 배경을 좀 볼 텐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바로 그 배경도 역시나 가격,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이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와 분양 호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철근 내수 판매가 506만 톤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또 이로 인한 원자재 그리고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이 되면서 공사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하반기 전망이 흐려졌던 건데요.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는데 분양가는 상승을 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근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면 3분기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조금 더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이 정책 가시화에 대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동사의 이 현금성 자산도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이 현 자산이요 3,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한국철강 사실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하반기의 전망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양시장 위축은 사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을 더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1년, 2년 전해질 때마다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저는 돈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또 좋잖아요.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국철강. 과연 하반기를 잘 이겨내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좋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 주가는 내렸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강의 주가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6,000원 선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6,000원 선 바닥권 형성하면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좋아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양봉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평선에 막혀서 지금 바닥권에서 쉽게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6,8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1,000원은 이전에 급락을 했었던 이전 저점, 바로 전 고점인 11,000원 선 기록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오늘 한국철강까지 확인해 봤고요. 리포트 특권 여러분이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